안녕하세요. 느린 영감입니다. 귀농 귀촌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골 텃세가 무서워요. 무섭죠. 느린 영감이라고 예외였겠습니까?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너무 심한 텃세로 인해 귀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눈에 띕니다. 나 역시 귀촌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집 구하러 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긴 했습니다. 어느 동네는 빈집 있느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도 확연한 텃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집을 살까 생각도 했었죠. 대문은 침입을 막기 위해 이따만한 걸로 달고 철조망도 달고. 하지만 우리 몸에 흰 피털도 있고 붉은 피털도 있듯이 어느 곳에나 좋은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겠죠. 그 못된 몇 사람이 문제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텃세를 거치며 지내왔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만나는 선배들과 완력 있는 친구들의 텃세, 전학 갔을 때, 입대했을 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심지어 해외 출장 나갔을 때 아시안이라는 차별 텃세까지. 알고 보면 우리는 그런 수많은 텃세의 전쟁을 치르고 지내온 투사들입니다. 백전노장들이죠. 무협지에 나오는 절정 고수급입니다. 그러니 시골 텃세, 골치 아플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지내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더라고요. 우리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금순이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이라 말을 빙빙 돌리거나 스테레오 타입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중요한 동네 모임에 오라고 했을 때도 가기 싫으면 안 간다고 즉석에서 말해버리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눈앞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줍니다. 원주민들이 보면 우리가 텃세하는 듯. 이분은 금순이에게 조금 부드럽게 대하라고 말해봤지만 안 통하더군요. 그 대신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케이크도 구워다 주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커피도 마시고 합니다. 싫은 사람에게는 싫은 내색하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내색을 하며 지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좀 있으니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나이 덕을 보는 경우도 있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우리의 이런 방식은 나쁘지 않았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남의 비위 맞추려고 귀찮은 건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억지 미소 지어가며 시간 버리며 스트레스 받고 살 필요는 없죠. 그렇게 태도가 확실하다 보니 이런 우리 태도가 싫지 않은 사람들과는 잘 지내게 되고 우리가 싫은 사람은 안 오게 되더군요. 비유가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아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고 적군이 있으면 아군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례하거나 막 대하려던 사람들은 이미 동네에서도 별난 사람이라거나 꺼리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다투었다며 흉을 보고 다닌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러니 귀촌의 여유까지 바쳐가며 그런 사람들에게 비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는 건 참 훌륭한 생각이지만 아시다시피 everybody happy라는 건 동화책의 끄트머리에나 몰려있는 법이죠. 좋은 사람들과만이라도 해피할 수 있으면 성공 아닌가요? 간혹 귀촌하여 처음 이사 온 사람들에게 동네 기금으로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을 내야 한다는 동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이 조금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 동네에 피해는 끼치지 않겠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워낙 좋은 동네인 건가요? 하지만 텃세가 있는 이런 경우는 어쩌다 그 동네에 선동을 잘하는 못된 사람이 한둘 있을 경우의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많이 와야 서로 도울 일손도 늘어나고 동네도 융성해져서 땅값도 오를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동네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정착을 도와주려는 분위기입니다. 기억해 둘 일은 이장과는 잘 지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소액이지만 관에서 정기적인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귀농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살짝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가끔 꼴통 같은 이장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장직이 공무원 협조직이라서 민원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대부분
귀농 귀촌인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귀농하려면 10억이 있어야 해 하는 퉁명스러운 영감님을 만났는데, 이런 영감님은 이웃에 안 계시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더라고요. 오죽하면 그곳에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그 동네를 아예 포기하고 마음을 접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우습게도 시골에 와서 몇 년 살아보니 위 영감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0억까지는 너무했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어서 그렇지 핵심을 찌른 말이었더군요. 전업농부로 살자면, 그래서 1년 수입이 4, 5천만 원 넘어야 하는 젊은 가정이라면 비닐하우스도 몇 동 있어야 하고 수천 평의 노지농사도 지어야 하고, 그러자면 농지도 많이 사야 하고 관련 농기계들 구입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한 번에 이런 큰 돈을 끌어다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고, 농지도 빌리고 농기계들도 정부에서 임대해주는 농기계를 며칠씩 임대해 사용하면서 경험과 함께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일을 늘려가게 되겠지만, 결국엔 모두 갚아야 할 돈이고 시간 맞춰 일하려면 자기 농기계도 장만해야만 하죠. 오늘은 영농비용이 주제가 아니고 시골 텃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리 영농비용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 처음 저 영감님 말을 듣고 못된 텃세처럼 느꼈던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관점으로 현실을 이야기해 준 것이고, 나는 나의 잣대로 텃세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귀촌하시게 되면 평소에 살아온 방식대로 지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왕래를 잘하는 타입이라면 어울리며 지내고, 우리처럼 사람 왕래 별로 원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문 닫고 조용히 지내면 됩니다. 한 1, 2년만 내 방식으로 지내다 보면 서로가 적응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우리 동네의 경우에는 텃세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놀부라고 부르는 꼴통이 한 사람 있지만 세련되지 못한 심술과 질투심이 좀 있어서 그렇지 사람은 착합니다. 가끔가다 억지 소리 같은 걸 하면 우리는 함께 맞대응을 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바보 같아. 그러면 대부분 한 발 물러섭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다 간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점은, 시골 사는 분들의 대화가 도시 사람들이 상냥하고 반들반들한 대화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용하는 단어나 어휘가 퉁명스럽고 심술맞아 보이고 가끔은 시비 거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대부분 느낌이 그런 것이지 실제 속마음은 그리 거칠지 않습니다. 투박한 표현이나 거친 농담에 못 들은 척하거나 왜 그러는 거야? 시비 거는 거 아니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주면 부쩍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만들려면 힘든 육체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에 민감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액수가 대부분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사람이 자신이 키운 고추 모종을 이웃마을에 100원씩 팔면서 우리에게는 같은 동네 사람이니 80원에 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말은 하면서도 제가 100원을 드리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죠.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눌려 마시기 싫은 술도 마시고 마음에 없는 헛웃음 지으며 서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도 보이고 놀부도 보이더군요. 요약하자면 텃세는 있을 수 있으나 내가 본토박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당연한 수준의 서둘지 말고 천천히 내 자존을 지키며 그 동네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한마디로 시골 인심 참 좋습니다. 살아보면 넉넉한 시골 인심을 체감하게 됩니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짧지만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귀촌에 대입해보면 시골집은 논밭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섬과 같습니다. 섬 사이엔 물이 있죠. 다른 집의 맛을 가려면 배를 타고 다녀야 하고요. 배는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를 만들었지만 배가 언제나 가고 싶은 섬으로만 곧바로 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역풍이 불고 풍랑이 일기도 하고 뜻밖의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물의 흐름을 읽지 못해 표류해서 무인도에 고립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모두가 다 텃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자기 연민에 빠진 확대 해석은 바보짓입니다. 그날 그냥 바람이 불었고 그날따라 풍랑이 심했던 것뿐이고 그날 하필 배가 고장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힘겹게 섬에 도착했지만 어떤 섬에는 무지막지한 맹수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황폐한 무인도라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롭고 다정하고 아름다운 그 외의 수많은 섬들을 잃지 마세요. 시골엔 삼식촉 백열등같이 따스한 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의 메모입니다. 1. 상상보다 가혹한 현실은 없다. 텃세에 대해 미리 쫄지 말자. 우리는 수많은 텃세를 이겨온 백전노장들이다. 2. 싫은 사람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은 힘껏 좋아하자.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도 없다. 3. 귀촌의 마음은 정현종 시인의 시와 같다.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러면 함께 노를 잡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